정보처리 흥달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입출력 구현 두 번째 시간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어떤 거 공부했었죠? 복습 차원에서. 자, 지난 시간에는 자료 구조 중에서 선형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선형 구조의 종류는 리스트, 스택, 큐, 데크가 있다. 그리고 리스트에는 순차 리스트와 연결 리스트가 있다. 각각의 종류와 특징들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수식 표기법. 중위 표기법에서 전위 후위 표기법으로 변경하는 방법. 전위 후위 표기법에서 중위 표기법으로 변경하는 방법.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온다고 그랬죠? 자, 지난 시간에 어떤 것들을 공부했는지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이번 시간에는 자료 구조 중에서 비선형 구조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거예요. 비선형 구조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트리와 그래프가 있다. 우리는 이번 시간에 트리와 그래프를 완벽하게 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섹션 1번 논리 데이터 저장소 확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어요.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자료 구조에서 비선형 구조, 트리와 그래프를 공부하는데 그 중에서 먼저 트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컴퓨터 용어는 거의 다 영어에서 왔죠? 영어로 트리가 뭐죠? 트리? 초등학교 학생들도 다 아는 트리. 나무죠, 나무. 나무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제 그림은 못 그리지만 나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나무처럼 생겼다고 해가지고 트리예요. 요렇게 위에 잘라낸 거 바로 요게 트리다. 자, 트리라는 거 머릿속으로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좀 이쁘게 그리세요, 여러분들은. 자, 그러면은 요렇게 그림이 그려졌으니까 우리 개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트리의 개념은 탐색 연산이 탐색하는 게 순차적으로 수행되는 배열이나 연결 리스트. 만약에 10이라는 숫자가 저 끝에 가 있다. 그러면 연결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 비교해 가면서 끝에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거를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계층적 구조이다. 자, 왜 계층적 구조라고 하느냐? 이렇게 생겼잖아요, 피라미드처럼. 그래서 위에서부터 하나, 그리고 자식이 있고 또 자식이 있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고 해가지고 트리, 계층적 구조예요. 오케이? 자, 두 번째, 인덱스를 조직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구조이다. 인덱스라는 거는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에서 공부를 하실 건데 인덱스는 빨리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책 보면은 앞에 있는 목차, 그걸 인덱스라고 하는데 인덱스,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서 인덱스를 구성할 때는 B트리를 이용해서 구성을 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트리는 노드와 노드를 연결하는 링크, 간선으로 구성된 특수한 그래프예요. 얘도 그래프예요. 트리와 그래프를 공부한다고 했는데 그래프의 일종이 트리인 거예요. 근데 약간 특수한 형태니까 우리는 트리를 따로 공부하고 그래프를 공부한다. 근데 트리도 그래프의 일종이다. 이것만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개념 같은 경우에는 뭐 외우거나 할 거는 아니에요. 그냥 이런 게 트리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트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트리의 용어부터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트리를 하면서 제가 어떤 용어들을 쓸 건데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셔야 되니까. 그리고 시험에도 이 용어가 가끔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용어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할게요. 루트 노드, 가장 위에 있는, 우리로 치면은 당군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루트 노드는 가장 위에 있는 요 A를 가지고 루트 노드라고 한다. 그 다음 단말 노드, 단노드, 리프 노드, 터미널 노드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로 불리긴 하는데 일단 단말 노드는 자식이 없는 가장 끝단에 있는 게 바로 단말 노드, 리프 노드, 단노드, 터미널 노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트리를 보게 되면은 자식이 없는 거 D, E, F가 되는 거죠. 바로 이게 단말 노드다. 자, 그 다음 내부 노드는 루트 노드와 단말 노드 빼고 나머지 안에 있는 것들을 내부 노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트리에서 보면은 B와 C가 다 내부 노드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 링크와 간선. 링크랑 간선이랑 똑같은 말인데 이게 뭐냐? 선들. 노드와 노드를 연결시켜주는 선을 링크 또는 간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것들이 다 간선인 거예요. 요것들이 다. 오케이? 자, 그 다음 형제 노드, 마이 브라더. 내 옆에 있는 거. 같은 부모로 나온 나의 옆에 있는 노드를 보고 형제 노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B의 형제 노드 같은 경우에는 바로 C가 되겠죠. 그리고 D의 형제 노드는 E가 되는 거죠. F는 아니에요. F는 부모가 C잖아요.
E하고 D만 부모가 B가 되는 거죠. 형제 노드는 같은 부모를 가지고 있을 때 내 옆에 있는 노드를 형제 노드라고 한다. 그리고 노드의 크기. 노드의 크기는 너네 집에 사람 몇 명이냐 이거예요. 만약에 B를 기준으로 봤을 때 나를 포함해서 내 자식들까지 몇 명이 있느냐. B는 몇 명 있죠? B를 포함해서 D와 E가 있죠. 그래서 노드의 크기는 3이다. 만약에 C 같은 경우에는 나와 내 자식이니까 자식 한 명 낳았으니까 2명 있는 거죠. 노드의 크기는 2이다. 노드의 깊이. 노드의 깊이는 특정 노드를 루트 노드에서 얼마나 내려가야 되느냐. 간선이 몇 개냐. 그 소리예요. 만약에 D의 노드의 깊이다. 그러면 A부터 루트 노드부터 간선이 하나, 둘, 2개 내려왔죠. 그러니까 노드의 깊이는 2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C면은 노드의 깊이는 1이 되는 거죠. 간선 하나니까. 자, 그 다음 노드의 레벨. 우리가 레벨이라고 하는데 보통 1레벨, 2레벨, 3레벨 이렇게 해요. 뭐 문제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문제에서 0레벨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은 0레벨, 1레벨, 2레벨이 되는 거고 보통은 1레벨, 2레벨, 3레벨이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노드의 차수. 자, 차수라는 거는 자식수예요. 이 노드가 가진 차수는 B의 차수는 하나, 2개가 되는 거죠. 오케이? 노드의 차수는 특정 노드가 가지는 자식수가 노드의 차수이다. 자, 그 다음 트리의 차수. 이게 문제에 나왔었죠. 트리의 차수라는 거는 전체 트리 중에서 가장 자식을 많이 낳은 게 바로 트리의 차수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D가 2개를 낳았고 A가 2개를 낳았죠. 그러니까 트리의 차수는 2예요. 근데 만약에 B가 한 명을 더 낳았어요. 자, 이렇게 한 명을 더 낳았어요. 그러면은 트리의 차수는 3이에요. 왜? 전체 트리 중에서 가장 자식을 많이 낳은 거는 B니까. 그럼 A의 차수는 2. B의 차수는 하나, 둘, 셋. C의 차수는 하나.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트리의 높이. 트리의 높이는 가장 마지막에 있는 거. 그게 간선이 몇 개는 있냐? 하나, 2개 있다. 그래서 트리의 높이는 2가 되는 거예요. 자, 트리의 용어, 트리 용어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한번 눈여겨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험에 종종 출제가 돼요. 오케이? 자, 계속해서 트리의 기본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트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로 노드가 n개의 트리는 항상 n-1개의 링크를 가진다. 말로 설명해 놓으니까 더럽게 어렵죠? 자, 무슨 말이냐? 노드가 있을 때 루트 노드가 있고 그리고 자식 노드가 있어요. 그럼 요거를 연결하려면은 간선 또는 링크라고 하죠. 그걸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노드의 수는 3개고 간선의 수는 그거보다 하나 작은 2개가 되는 거잖아요. 왜 하나가 작냐? 루트 노드는 나를 연결해주는 선이 없기 때문에 하나가 작은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루트에서 어떤 노드로 가는 경로는 유일하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이렇게 노드를 2개를 더 그리고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루트에서 여기까지 가는 경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가느냐? 이렇게 가는 방법밖에 없죠. 선이 여기가 연결되어 있는 선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루트에서 어떤 노드로 가는 경로는 유일하다. 자, 세 번째, 임의의 두 노드 간의 경로도 유일하다. 요 두 노드에서 이 두 노드를 방문할 때 이렇게 방문하는 방법밖에 없죠. 얘를 통해서. 그래서 임의의 두 노드 간의 경로도 유일하다. 여기 연결선이 없으니까. 자, 요 트리의 기본 성질 같은 경우에는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이 그림만 아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유출을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음 트리의 순회 방법. 너무너무나 중요한 트리의 순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트리의 순회 방법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수식 표기법과 마찬가지로 매 시험마다 나온다고 보시면 여러분들 정확해요. 여러분들 그냥 눈으로 보고 머리로 이해를 했어. 그리고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연습장 펴서 직접 순회를 꼭 해보셔야 돼요. 정말 매번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자, 트리의 순회 방법에는 3가지가 있어요. 전이, 후이, 중이. 자, 전, 먼저 방문한다는 거예요. 뭐를? 부모를. 중이, 중간에 방문한다는 거예요. 뭐를? 부모를. 후이, 마지막에 방문한다는 거예요. 뭐를? 부모를. 부모를 언제 방문하냐에 따라서 전이순회, 중이순회, 후이순회 이렇게 나누게 된다. 자, 그러면은 우리 중이순회 인오더부터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영어로도 기억해 두세요. 인오더예요. 중이순회는 어떻게 방문하느냐?
중간에 방문한다는 거죠. 뭐를? 부모를. 그래서 이런 트리가 있을 때 왼쪽 자식부터 시작해서 부모를 방문하고 오른쪽 자식을 방문하는 게 바로 중위순회이다. 그래서 이런 순서로 방문을 하는 게 중위순회. 그 다음 전위순회, 프리오더라고 그래요. 전이니까 먼저 방문한다는 거죠. 뭐를? 부모를. 그래서 이런 트리가 있을 때 부모를 먼저 방문하는 거예요. 부모가 A죠. A를 방문하고 왼쪽 자식, 오른쪽 자식 그렇게 방문하는 게 전위순회이다. 그래서 순회 방법은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후위순회, 포스트오더예요. 자, 포스트오더는 마지막에 방문하는 거예요. 후이니까 마지막에 방문한다. 뭐를? 부모를. 그래서 이런 트리가 있을 때 왼쪽 자식부터 시작해서 오른쪽 자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를 방문하는 게 바로 후위순회이다.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는 게 바로 후위순회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 트리, 이런 트리를 가지고 직접 중위순회, 전위순회, 후위순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앞에서 열심히 떠들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눈으로 보고 머리를 이해를 했다고 해서 책을 덮으시면 안 돼요. 연습장 꺼내서 이 트리 그려놓고 그리고 직접 여러분들이 순회를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트리를 가지고 중위순회부터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중위순회, 중간에 방문하는 거죠. 뭐를? 부모를. 그래서 이렇게 방문하게 되는 거예요. 왼쪽 자식, 부모, 오른쪽 자식. 자, 왼쪽 자식을 방문하려고 B를 방문하려고 봤더니 B도 부모네? 그러니까 이렇게 방문을 해야 되겠죠. 왼쪽 자식부터 방문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왼쪽 자식을 먼저 방문을 하고 B를 방문하고 그 다음에 부모, B를 방문하겠죠. B를 방문해요. 그 다음에 오른쪽 자식인 E를 방문해 준다. 자, 그래서 이쪽 집안이 끝났어요. 그럼 이렇게 방문하는 거니까 A를 방문해야 되겠죠? 중간에 방문해야 되니까. 그래서 A를 방문하고 그리고 이쪽 집안 봐야 되겠죠? 중위순회니까 여기까지 끝났으니까. 중위순회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한다. 그래서 F를 방문하고 마지막으로 C를 방문하면 중위순회가 훌륭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위순회의 결과는 D, B, E, A, F, C다. 자, 여러분들 직접 해보셔야 돼요. 당부드려요, 진짜. 자, 그 다음 전위순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위순회 같은 경우에는 먼저 방문한다. 뭐를? 부모를 방문한다. 그래서 부모 방문하고 왼쪽 자식, 오른쪽 자식 이렇게 방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방문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A, 제일 처음으로 부모를 방문하겠죠. 그리고 이쪽 집안으로 넘어와서 B를 방문했어요. B가 부모죠, 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방문한다고 그랬죠. D하고 E를 방문하면 되는 거예요. D하고 E를 방문한다. 그래서 이쪽 집안이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쪽 집안으로 넘어와서 C를 방문하고 F를 방문하겠죠. 전위순회니까. 이렇게 방문하니까. 오케이? 그래서 C하고 F 이렇게 방문하는 게 바로 전위순회의 결과이다. 전위순회는 A, B, D, E, C, F 이런 순서로 방문을 하게 된다. 오케이? 자, 그럼 마지막으로 후위순회 보도록 할게요. 후위순회는 마지막으로 방문한다. 뭐를? 부모를. 그래서 왼쪽 자식에서 오른쪽 자식 그리고 부모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쪽 집안 이렇게 띄어서 먼저 볼게요. B를 방문하려고 봤더니 얘가 또 부모네. 후위순회니까 마지막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B의 자식인 D부터 왼쪽 자식부터 D, E, B 이런 식으로 방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D, E, B를 방문하겠죠. 그래서 이쪽 집안이 다 끝났죠. A를 방문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오른쪽 자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순서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집안으로 넘어왔는데 이 C가 또 부모예요. 어떻게 방문한다? 이렇게 방문한다. 이렇게. 그래서 F 방문하고 오른쪽 자식 없으니까 부모를 방문하겠죠. C를 방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집안까지 다 끝났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방문을 하니까 A를 방문해서 후위순회를 훌륭하게 끝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결과는 D, E, B, F, C, A가 된다. 자, 여러분들 좀 헷갈려요. 처음엔 되게 헷갈리고 하는데 여러분들 몇 번 연습장에다 연습을 해보시면은 정말 별거 아니구나.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 나왔을 때 머리로 푸는 게 아니라 일단 손부터 나가야 돼요. 그만큼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계속해서 이진 트리 보도록 할게요. 자, 트리의 개념 중에서 이진 트리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데 왜 그러느냐? 자, 트리라는 거는 순차 리스트, 배열로 구현할 수도 있고
연결 리스트, 이중 연결 리스트로도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중 연결 리스트로 구현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노드가 있고 부모 노드가 있고 자식 노드가 있을 때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하는 간선이 있겠죠. 그리고 이 동글뱅이 안에는 데이터 A라는 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왼쪽 자식을 연결하기 위해서 왼쪽 자식을 연결할 수 있는 주소 포인터, 그리고 오른쪽에는 오른쪽 자식을 연결할 수 있는 주소 포인터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이중 연결 리스트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왼쪽 자식, 오른쪽 자식을 찾을 수 있는 주소 포인터가 존재를 할 거고. 자, 하나의 부모가 두 개의 자식을 갖는 게 바로 이진트리예요. 자, 그럼 세 개의 자식을 가질 수도 있고 네 개의 자식을 가질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한번 세 개의 자식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세 개의 자식을 갖는다. 그러면은 이 마지막 끝에 있는 자식한테 오기 위해서 포인터를 하나를 더 갖겠죠. 데이터는 하나인데 포인터가 세 개가 되는 거예요. 공간이 너무 낭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 두 개만 딱 쓰게 돼요. 그럼 하나이면 되지 않느냐? 공간이 하나일 때는 더 적게 들지 않느냐? 하나일 때 보면은 얘를 지우고 얘를 지워볼게요. 그러면은 연결 리스트하고 똑같아요. 그냥 연결 리스트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트리라는 개념은 순차 리스트나 연결 리스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트리인데, 이렇게 하나만 연결하게 되면 연결 리스트랑 똑같아지잖아요. 그래서 트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중 연결 리스트를 써가지고 데이터와 왼쪽 자식과 오른쪽 자식을 연결할 수 있는 포인터를 가지게 된다. 그게 바로 이진트리이다. 이진트리는 부모가 자식을 두 개까지만 허용한다. 자, 그러면은 이진트리의 개념 볼게요.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거 한 줄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한 노드가 최대 두 개의 자식 노드를 가지는 트리가 바로 이진트리이다. 그러면은 얘도 이진트리예요. 그리고 얘도 이진트리고 얘도 이진트리예요. 얘는 이진트리가 아니죠. 왜? 자식이 3명이니까. 오케이? 이진트리는 자식을 2명까지만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이진트리이다. 오케이? 자, 그럼 계속해서 이진트리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진트리의 종류 많이 있는데 그걸 다 외우시는 건 아니고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머릿속으로 그리면은 자동으로 암기가 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자, 첫 번째, 포화 이진트리부터 보도록 할게요. 포화. 다 찾다는 거죠? 이진트리라는 거는 부모가 자식을 2명까지밖에 허용을 안 하는 거잖아요. 내가 2명의 자식을 딱 낳았을 때 그걸 보고 포화 이진트리라고 한다.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부모가 2개의 자식을 모두 다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요거를 보고 포화 이진트리라고 한다. 자, 요거는 자, 두 번째 레벨에서 모두 다 2명의 자식을 가지고 있죠. 바로 이게 포화 이진트리이다. 자, 그 다음 완전 이진트리, 전 이진트리라고도 해요. 완전 이진트리는 왼쪽 노드부터 차곡차곡 모든 노드가 쌓여져 있을 때 그거를 보고 전 이진트리 혹은 완전 이진트리라고 한다. 완전 이진트리 되게 헷갈려요. 여러분들 이게 완전 이진트리가 아닌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완전 이진트리 어떻게 그리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완전 이진트리예요. 하나만 있을 때. 자, 요거는 완전 이진트리죠. 왼쪽부터 차곡차곡 쌓아져 있으니까. 자, 요거는 완전 이진트리이면서 포화 이진트리가 되는 거죠. 하나의 부모가 2개의 자식을 다 갖고 있으니까. 오케이? 자, 요거는 완전 이진트리죠. 왜? 왼쪽부터 차곡차곡 쌓아져 있으니까. 자, 요거는 어떨까요? 요거는 완전 이진트리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 왼쪽에 하나가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완전 이진트리가 아니라 그냥 이진트리가 된다. 만약에 얘가 차 있어요. 얘가 차 있으면은 얘는 완전 이진트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있을 땐 완전 이진트리이면서 포화 이진트리가 되는 거죠. 자, 하나만 더. 자, 이렇게 있을 때 요거는 완전 이진트리가 아닌 거죠. 왜? 여기 2개 비었죠? 여기 있는 것까지 3개가 비어 있으니까. 얘는 그래서 완전 이진트리가 아니다. 자, 완전 이진트리 어떤 건지 골라내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높이균형 트리랑 완전 높이균형 트리는 읽어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편향 이진트리, 사양 이진트리라고 하는데 트리가 한쪽 방향으로만 되어 있는 게 바로 편향 이진트리다. 어떻게 그리느냐?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한쪽 방향으로 되어 있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이것도 사양 이진트리, 바로 편향 이진트리라고 한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편향 이진 트리까지는 트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그려지느냐에 따라서의 종류였고 여기 있는 이진 탐색 트리, 힙 트리, AVL 트리 같은 경우에는 검색할 때 쓰는 트리가 바로 이진 탐색 트리, 힙 트리, AVL 트리예요. 자, 이진 탐색 트리 같은 경우에는 값이 들어왔을 때 루트 노드에 있는 값보다 작으면 왼쪽으로, 크면 오른쪽으로 떨어뜨려 가지고 검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진 탐색 트리이다. 자, 힙 트리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값을 위로 올리거나 가장 작은 값을 위로 올려가지고 만드는 게 힙 트리다. 검색할 때 유용하게 쓰인다. 그래서 가장 큰 값을 위로 올렸다, 부모로 올렸다. 그거는 최대값 힙. 가장 작은 값을 위로 올렸다. 그러면은 최소값 힙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AVL 트리 같은 경우에는 자, 이진 탐색 트리도 값이 작은 것만 계속 들어와. 부모보다 작은 것만 19, 8, 7, 6, 5, 4, 3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은 사양 이진 트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됐을 때 검색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검색 효율이 만약에 1을 찾았다. 10부터 들어왔을 때 작은 걸 이렇게 쭉 내려갔으니까. 그러면은 1을 찾을 때 10번을 이렇게 쭉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진 탐색 트리를 만들 이유가 없죠. 그냥 순차 탐색하면 되는데. 그래서 만든 게 AVL 트리다. AVL 트리 같은 경우에는 서브 트리의 높이 차를 1 이하로 유지하면서 최적의 검색 값을 맞출 수 있도록 한 게 바로 AVL 트리다. 자, 이렇게 트리가 나온 다음에 검색 속도가 가장 좋은 것은 그러면은 AVL 트리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지금까지 공부한 이진 트리의 종류를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림을 그리면서 외우는 게 가장 빨라요. 자, 이런 이진 트리가 있을 때 어떤 이진 트리죠? 포화 이진 트리이고 전 이진 트리가 되는 거죠. 자, 포화 이진 트리라는 거는 부모가 자식을 2명씩 모두 다 낳았을 때 그거를 우리는 포화 이진 트리라고 한다. 전 이진 트리 같은 경우에는 왼쪽부터 다 차 있을 때 그거를 전 이진 트리라고 한다. 그래서 얘는 A가 2명의 자식을 가지고 있고 B가 2명의 자식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C가 2명의 자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포화 이진 트리이고 완전 이진 트리, 전 이진 트리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 노드를 하나를 뺐어요. 그럼 얘는 어떤 트리가 될까요? 전 이진 트리가 되겠죠. 완전 이진 트리. 왜? 왼쪽부터 차곡차곡 모든 게 다 쌓여 있으니까. 자, 그럼 이거는 뭘까요? 얘는 그냥 이진 트리예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노드 왼쪽이 하나가 빠져 있죠. 그래서 얘는 그냥 이진 트리이다. 자, 이렇게 하나가 빠졌을 때 메모리상에 어떻게 저장이 되느냐 한번 메모리 구조를 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메모리가 있을 때 루트부터 차곡차곡 저장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A가 들어올 거고 그 다음 노드인 BC가 차례대로 들어올 거예요. 그 다음에 B의 자식인 DE, 바로 DE가 차례대로 들어올 거고 마지막으로 C의 자식인 D가 들어오는데 여기가 하나 빠졌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하나가 빠졌으니까 여기를 빈 공간으로 두고 G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완전 이진 트리가 아니에요. 여기가 하나가 비었기 때문에 공간이 하나가 낭비가 됐잖아요. 오케이? 자, 그럼 요건 뭐죠? 요거는 편향 이진 트리, 사양 이진 트리라고 하죠. 제가 아까 전에 그 파워포인트에 설명을 보면은 편향 이진 트리 같은 경우에는 배열의 낭비, 메모리의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써져 있었을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메모리를 놓고 A부터 들어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A가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B가 들어오고 옆에 있는 무언가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B가 들어오고 여기는 빈 공간이 되는 거예요. 왜? 여기 비어 있으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B가 낳은 자식 D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D가 들어오고 나머지 여기 공간, 이 공간들이 전부 다 빈 공간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열의 낭비 혹은 메모리의 낭비가 발생을 하는 게 사양 이진 트리, 편향 이진 트리다.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이진 트리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진 트리라는 거는 부모가 자식을 2명까지만 허용할 수 있는 게 이진 트리죠. 자, 그런 이진 트리가 가지는 특징을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높이가 H인 포화 이진 트리는 2의 H승 마이너스 1개의 노드를 가진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높이가 H라고 하는 포화 이진 트리를 한번 그려볼게요. 루트가 있고 자식이 2명 있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포화 이진 트리가 되는 거죠. 그거에 노드 수는 이렇게 구하면 된다. 그럼 2의 H가 높이니까 높이가 지금 1, 2죠. 2, 마이너스 1이다. 2의 2승 마이너스 1개이다. 2의 2승은 4.
4-1은 3. 3개의 노드를 가진다. 오케이? 3개인지 아닌지 세볼까요? 하나, 둘, 셋. 3개 맞죠? 자, 그럼 높이를 하나 높여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높이를 높였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노드를 가지죠? 자, 2의 높이가 3인 그리고 마이너스 1을 해주면 2의 3승은 2는 4, 4는 8, 8-1은 7. 7개의 노드를 가진다. 7개 맞는지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맞네. 왜 하나를 빼줄까요? 루트는 외롭기 때문에, 루트는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를 빼주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두 번째. 노드가 n개인 포화 혹은 완전 이진 트리의 높이는 로그 2의 n 플러스 1이다. 자, 우리는 요거를 구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노드 n개를 가지고 높이를 구하라는 말이죠. 노드가 4개가 있어요. 4개를 가지고 완전 이진 트리를 그려보면은, 자, 이게 완전 이진 트리죠. 왼쪽부터 꽉꽉 들어차 있으니까 노드 수는 4개이다. 노드가 4개인 완전 이진 트리의 높이를 구할 때는 이 식을 갖다 쓰면 되는데 4개일 때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로그 2에 n은 4니까 4 플러스 1이다. 자, 이거 어떻게 구하느냐? 4가 2의 몇 승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4는 2의 2승이죠. 그래서 로그 2의 2승이다. 그래서 미수 지워버리고 지수승 앞으로 끌어내면 2가 되는 거예요. 2 플러스 1 되는 거죠. 2 플러스 1은 3. 노드가 4개일 때 높이는 3이 될 수 있다. 포화 이진 트리나 완전 이진 트리일 경우. 레벨이, 아까 높이가 3인지 한번 볼게요. 하나, 둘, 셋. 오, 3 맞네. 오케이?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높이를 4로 맞춘 완전 이진 트리. 노드 수가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개. 자, 요거를 8개를 이 식에 맞춰서 보면 로그 2의 8개 플러스 1이다. 8은 2의 몇 승이죠? 2의 3승. 그래서 로그 2의 3승이다. 플러스 1이 되겠죠. 미수 빠지고 지수승 앞으로 빠져나가면 3 플러스 1. 3 플러스 1은 4가 되는 거잖아요. 8개의 노드를 가지고 있을 때 높이는 4가 된다. 하나, 둘, 셋, 넷. 어우, 맞네. 4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노드가 n개인 이진 트리의 높이는 최악의 경우 비교표시법으로 n이 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노드 4개를 가지고 높이 4짜리 트리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루트가 있고 자식을 낳아요.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아.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아. 그러면은 노드가 하나, 둘, 셋, 4개인데 높이가 4개가 되겠죠. 어떤 트리? 편향이진 트리. 사양이진 트리일 때는 최악의 경우 비교표시법으로 n이 될 수 있다. 이런 특징들이 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진 트리의 레벨 i에서, 특정 레벨에서 최대 노드 수는 2의 i-1개이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이런 트리가 있다고 했을 때, 이런 트리가 있다고 했을 때, 이 레벨, 두 번째 레벨에서 가질 수 있는 최대 노드 수는 몇 개죠? 2개. 자, 세 번째 레벨에서 가질 수 있는 최대 노드 수는 4개. 자, 그러면은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2의 i-1승이래요. 2에, 여기는 2니까, i가 2니까, 2-1이다. 2-1은 1. 2의 1승은 2가 되잖아요. 최대 2개까지만 허용된다. 오케이? 자, 세 번째에서는 2에 i가 3이니까 3-1이다. 3-1은 2. 2의 2승은 4. 최대 4개까지만 허용이 된다. 맞네. 자, 이런 특징들도 가지고 있다. 자, 마지막으로 완전 이진 트리에서 높이가 h라면 노드 수의 범위는 2의 h-1승부터 2의 h승 마이너스 1개까지이다. 자, 무슨 말이냐? 완전 이진 트리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요거는 완전 이진 트리죠. 그러면은 이 두 개의 높이에서 최대로 가질 수 있는 거는 3개가 되는 거고, 여기까지 이렇게 3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최소로 가질 수 있는 거는 2개가 되는 거죠. 2개에서 3개를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높이가 2일 때. 한번 보면은 2에 높이가 2니까 2-1은 1승이죠. 부터 2의 h승. h가 1, 2니까 2-1개이다. 2개부터 2는 4, -1, 3개까지 가질 수 있다. 자, 이 소리예요. 오케이? 하나만 더 볼게요. 높이를 이렇게 3으로 할게요. 3으로 했을 때 최소 개수 하나, 둘, 셋, 4개죠. 완전 이진트리일 때 4개이고 최소로 4개이고 최대로는 이게 최대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다. 4개부터 7개의 노드를 가질 수 있다. 맞는지 아닌지 한번 볼게요. 2에 높이가 3이니까 1, 2, 3이니까 3-1은 2가 되는 거죠. 부터 2에 높이가 3-1개이다. 2의 2승은 4, 4개부터 2의 3승은 8-1은 7, 7개까지를 가질 수 있다. 바로 이게 이진트리의 특징이었어요. 되게 어렵고 여러분들 헷갈릴 텐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외워주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요거는 외워주는 방법밖에는 없다. 근데 대신 그림을 좀 그려가면서 여러분들 그림을 이해하고 외우셨으면 좀 더 효율적으로 외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오케이? 자, 비선형 구조의 마지막 그래프를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프라는 거는 노드와 노드를 연결했을 때 그게 사이클이 형성이 되는 게 바로 그래프이다. 사이클이 형성이 돼서 그 안에 면이 생기는 걸 보고 우리는 그래프라고 해요. 우리가 일전에 배웠던 트리 같은 경우에도 그래프의 일종이라고 그랬죠. 근데 트리는 면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사이클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면이 생기지 않아서 그런 걸 보고 우리는 트리라고 하고, 사이클이 발생해서 면이 생길 때 우리는 그래프라고 한다. 아유, 제가 앞에서 사이클하고 뭐 면하고 그러니까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자, 그림을 그려봐야 되겠죠? 어떻게 그리느냐? 3개의 노드가 있을 때 요것들을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을 하면 이렇게 해서 돌아올 수가 있죠. 사이클이 발생했다. 이런 걸 보고 사이클이 발생했다고 하는 거고, 사이클이 발생했을 때 이 안에 면이 생겼죠. 자, 이런 형태를 보고 우리는 그래프라고 한다. 트리 같은 경우에 어떻게 그렸죠? 트리는 이렇게 되어 있는 계층형 구조였잖아요. 그래서 얘는 사이클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면도 발생하지 않죠. 그래프의 일종이긴 한데 사이클이 발생하지 않는 걸 보고 우리는 트리라고 하고, 사이클이 발생해서 면이 생기는 걸 보고 우리는 그래프라고 한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그래프 개념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것들을 외우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 요거는 읽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특정 집단 내 각각의 단위 정보를, 각각의 노드들을 링크로 연결하여 구조화시킨 자료구조다. 간선으로 연결해서 구조화시킨 자료구조를 우리는 그래프라고 한다. 자, 노드와 노드를 연결하는 간선을 하나로 모아놓은 자료구조이다. 오케이? 그냥 읽고만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래프 용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프는 G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래프는 버텍스와 엣지로 표현되어 있다. 버텍스는 노드를 말하는 거고 엣지는 간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텍스 같은 경우에는 정점들의 집합이고 엣지는 간선들의 집합이다. 차수, 특정 정점에 연결된 변의 개수. 차수라는 거는 이렇게 되어 있다. 여기가 A고 여기가 B이고 여기가 C이다. 그럼 A의 차수는 2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2가 되는 거예요. C의 차수는 1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 사이클, 경로가 다시 원점에 도달하는 경우, 그걸 보고 우리는 사이클이라고 한다. 이렇게 했을 때 A를 거쳐서 C를 거쳐서 B를 거쳐서 다시 돌아오죠. 이걸 보고 우리는 사이클이라고 한다. 자, 우리는 그래프의 개념과 용어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 그래프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프를 나누는, 종류를 나누는 2가지 측면이 있는데, 정점과 정점을 연결해주는 이 선이 방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방향 그래프와 무방향 그래프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정점과 다른 정점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모두 연결하면은 이걸 보고 완전 그래프, 그리고 중간에 빼먹으면 부분 그래프라고 한다. 자, 우리는 방향 그래프, 무방향 그래프부터 먼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방향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정점들 간의 순서가 의미가 있는 그래프이다. 무슨 말이냐? 정점과 정점을 연결해 줬을 때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게 바로 방향 그래프이다. 순서의 의미가 있는 게 방향 그래프이다. 자, 두 번째, 정점이 n개인 방향 그래프의 최대 간선수는, 이 간선수는 n 곱하기 n-1개다. 자, 무슨 소리냐? 여기서 여기로 갈 때 A라고 하고 B라고 할 때 A에서 B로 갈 수도 있고 B에서 A로 갈 수도 있죠. 이렇게 두 개를 표시해 줄 수 있잖아요. 방향성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를 식에다 대입해 보면 2 곱하기 n이 2니까 2-1, 2-1이다. 그럼 여기가 1이 되겠죠. 2 곱하기 1은 2잖아요. 두 개 나왔잖아요. 자, 이렇게 구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방향성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하게 돼요. A에서 B로 연결할 수 있고 B에서 A로 연결할 수 있고 그리고 A에서 C로 연결할 수 있고 C에서 A로 연결할 수 있다. 지금 정점이 하나, 둘, 셋, 네 개죠. 그럼 이 식에 대입해보면 4 곱하기 4-1이다. 4-1은 3인 거죠. 그럼 4 곱하기 3, 12개잖아요. 그래서 이 결과값은 12다. 그럼 선의 수가 12개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세보세요. 오케이? 자, 무방향 그래프 계속 보도록 할게요. 무방향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정점들 간의 순서가 없는 그래프를 보고 우리는 무방향 그래프라고 한다. 이게 무방향 그래프예요, 이게. 방향이 없는 거. 어디로 가도 상관없는 거. 자, 정점이 n개인 무방향 그래프의 최대 간선수는, 이 선수는 n 곱하기 n-1 나누기 2개이다. 나누기 2를 해주는 이유는 뭘까요? 아까 방향성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A로 갈 수도 있었고 A에서 B로 갈 수도 있었고 B에서 A로 갈 수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두 개가 나오는데 무방향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라인이 한 개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누기 2를 해주는 거다. 자, 두 개의 정점을 가지고 이 식에 대입해보면 n이 2니까 2 곱하기 2-1 나누기 2가 되는 거죠. 2-1은 1이잖아요. 2 곱하기 1은 2. 2 나누기 2가 되는 거죠. 2 나누기 2는 바로 1이죠. 그래서 간선수는 한 개이다. 오케이? 자, 무방향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방향 그래프예요. 방향성이 없는 거. 그냥 쭉 연결선만 있는 게 바로 무방향 그래프이다. 자, 지금 노드의 수 하나, 둘, 셋, 네 개죠. 대입해보면 4 곱하기 4-1 나누기 2가 된다. 4-1 하면은 3이죠. 4, 3, 12. 12 나누기 2. 결과값은 6이 되는 거죠. 아까 전 12개였잖아요. 왜 12개였냐?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두 개가 있으니까 12개인데 한 라인만 표시되니까 하나의 간선만 있기 때문에 나누기 2를 해줘가지고 6이 된다. 6개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세보세요. 오케이? 자, 그래프의 종류를 나누는 두 번째 방법. 정점에서 다른 모든 정점들을 연결을 하느냐, 그래서 완전 그래프가 되느냐, 아니면 중간에 빼먹어서 부분 그래프가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완전 그래프. 각 정점에서 다른 모든 정점을 연결하여 최대 간선수를 가지는 그래프를 보고 우리는 완전 그래프라고 한다. 모든 정점의 차수가 같아요. 차수라는 거는 정점에서 다른 정점을 연결할 때 그 선들을 보고 우리는 차수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완전 그래프 한번 보도록 할게요. A, B, C, D라는 정점이 있는데 A에서 B, C, D로 모두 다 연결되어 있죠. B에서도 마찬가지로 A, C, D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모두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이 구조를 보고 우리는 완전 그래프라고 한다. 자, 모든 정점의 차수는 같대요. A 정점의 차수는 몇이죠? 하나, 둘, 세 개죠. B 정점의 차수는 하나, 둘, 세 개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정점의 차수가 같은 게 바로 완전 그래프이다. 자, 그럼 부분 그래프 보도록 할게요. 부분 그래프는 완전 그래프에서 뭔가 하나 빼먹은 거예요. 원래 그래프에서 일부의 정점이나 간선을 제외하여 만든 그래프를 우리는 그래프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것도 부분 그래프가 되는 거죠. 아까 전에 있는 그래프를 가지고 여기 있는 B를 뺐잖아요. 그래서 A, C, D로만 연결한 게 부분 그래프다. 이것도 부분 그래프가 될 수가 있죠. A, B, C만 연결한 거예요. 오케이? 자, 이런 게 부분 그래프이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장 트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신장 트리. 우리는 지금 그래프를 공부하고 있어. 근데 갑자기 왜 트리가 나올까? 트리도 그래프의 일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신장 트리라는 거는 그래프를 가지고 사이클이 없이 모든 정점을 방문하는 게 바로 신장 트리이다. 자, 신장 트리 보면 그래프의 모든 정점들을
사이클 없이 연결하는 그래프, 사이클 없이 연결하는 그래프를 신장 트리라고 한다. 트리는 사이클이 발생하지 않는 거, 바로 면이 생기지 않는 걸 보고 트리라고 하니까 모든 그래프를 사이클 없이 방문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신장 트리이다. 자, 신장 트리 어떻게 그리느냐?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A, B, C, D 아까 전에 그 정점들을 그대로 가지고 사이클 없이, 면 없이 A에서 B로 연결하고 A에서 C로 연결하고 A에서 D로 연결하는 거예요. 사이클이 발생하지 않죠? 만약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A에서 D를 거쳐서 B를 거쳐서 A로 올 수 있잖아요. 이렇게 면이 생긴단 말이죠. 요거는 신장 트리가 아니다. 아까처럼 이게 없을 때, 요게 없을 때 신장 트리라고 한다. 또 하나 볼게요. 자, 요것도 신장 트리예요. A에서 B로 연결하고 B에서 D로 연결하고 A에서 C로 연결하고 모든 정점들을 이렇게 연결을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뚫려 있죠. 어떻게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바로 이런 걸 보고 신장 트리라고 한다. 자, 신장 트리, 최소 위원 신장 트리를 구하는 방법에는 크러스컬 알고리즘하고 프림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 출제가 되지 않아서 만약에 기출문제에서 그걸 다루게 된다면 여러분들한테 크러스컬 알고리즘하고 프림 알고리즘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그래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자, 우리는 트리를 공부할 때 너무너무 중요한 트리의 순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전위순회, 중위순회, 후위순회가 있다. 자, 그래프에도 순회 방법이 존재를 하는데 그래프는 너비우선 탐색과 깊이우선 탐색을 하게 돼요. 그래서 깊이우선 탐색 같은 경우에는 깊이우선 탐색이잖아요. 그래서 스택을 이용하는 거고 너비우선 탐색 같은 경우에는 너비우선 탐색이잖아요. 그래서 Q를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첫 번째 깊이우선 탐색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트리의 순회 방법보다는 조금 비중이 떨어지지만 출제 비중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깊이우선 탐색, 너비우선 탐색이에요. 자, 깊이우선 탐색 들어갈게요. 깊이우선 탐색 같은 경우에는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나서 갈 데가 없다. 그럼 뒤로 백트래킹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미로 찾기 있잖아요. 미로 찾기. 미로 찾기를 하게 되면은 일단 갈 때까지 가잖아요. 그리고 거기 벽이 막혀 있다. 그럼 다시 왔던 길을 그대로 돌아오죠. 그걸 백트래킹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이 그래프를 가지고 어떻게 깊이우선 탐색을 수행을 하느냐. 아마 교재에 이거 문제 정답이 좀 잘못됐을 거예요. 제가 하는 방법대로 다시 고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깊이우선 같은 경우에는 A에서 시작해서 그리고 B, 그 다음에 E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알파벳 오름차순 정렬일 때. 자, 문제에서 그런 조건이 주어질 거예요. 알파벳 오름차순 정렬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숫자 오름차순 정렬로 순회를 해라. 이렇게 조건이 주어질 거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자, A에서 B를 방문하고 E를 방문했는데 E에서 더 이상 방문할 데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뒤로 백트래킹. B에서 더 이상 방문할 데 없죠. 백트래킹. A를 보니까 C를 방문할 수 있죠. 그래서 C를 방문하고 그 다음에 F를 방문하고 그 다음에 Y를 방문하는 거예요. Y를 방문했더니 더 이상 갈 데가 없죠. 그러니까 백트래킹. 다시 백트래킹. C를 보니까 방문할 데가 있네요. 그래서 G를 방문하게 되는 거예요. G에서 더 이상 없죠. 그래서 백트래킹. C에도 없네요. 백트래킹. 그래서 A에서 연결된 D를 방문하고 H를 방문하는 게 바로 깊이우선 탐색이다. 자, 깊이우선 탐색은 어떤 걸 이용한다고 그랬죠? 스택을 이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스택을 이용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했던 방법 그대로 스택을 이용해서 구현을 하는 거예요. 자, 스택 공간이 있고 처음에 A부터 들어가죠. 그래서 A가 들어가게 돼요. 갈 때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B를 방문하게 되고 그럼 B를 스택에다 쌓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E를 방문하겠죠. 그럼 E를 방문했어요.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라. 그럼 어떻게 한다? 백트래킹 한다. 백트래킹 할 때는 스택에서 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E를 팝해요. 그럼 B가 남아있잖아요. B에 지금 갈 데 있나? 이렇게 봤더니 없네요. 그러니까 B까지 팝을 해주는 거예요. A가 남아있죠. 자, A에서 갈 데 있나? 봤더니 C를 방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C를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C에서 F를 방문할 수 있겠죠. 알파벳 오름차순으로 했을 때 F가 더 높으니까 그래서 F를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F에서 Y로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Y로 방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Y 봤더니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라. 그래서 백트래킹 하려면 Y를 빼야 되겠죠. F를 봤더니 F에서도 방문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F 팝. C를 봤더니 C에서 G로 갈 수 있네. 그죠? 그래서 G를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G에서 더 이상 갈 데 없죠. 그러면은
백트래킹, 팝 해주는 거죠. 팝. 그리고 C를 봤더니 다 방문했잖아요. F하고 G하고 방문했으니까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C를 팝 해주는 거죠. A까지 왔죠? 다시. 그럼 A에서 B, C는 방문했으니까 D 방문할 수 있죠? 그래서 D를 푸시. D에서 H 방문할 수 있죠? 그래서 H 푸시. 하실 수 있겠죠? 깊이 우선 탐색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갈 때까지 간 다음에 갈 데가 없으면 백트래킹해서 다시 갈 데가 생기게 만드는 게 바로 깊이 우선 탐색이다. 그래서 요거를 깊이 우선 탐색으로 돌렸을 때는 A, B, E, C, F, Y, G, D, H가 된다. 여러분들 깊이 우선 탐색도 여러분들 직접 해보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래프의 마지막 너비 우선 탐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너비 우선 탐색 같은 경우에는 Q를 이용하면 된다. 자, Q를 이용하기 전에 개념부터 어떻게 방문 순서를 잡는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너비 우선 탐색 같은 경우에는 A부터 방문을 했을 때 A와 연결된 모든 것들을 일단 방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B와 C와 D를 방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A는 장렬히 전사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들어온 B와 연결된 모든 것들을 방문을 한다. 그리고 E죠. 그럼 E를 방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B는 장렬히 전사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C와 연결된 모든 것, F와 G를 보겠죠. 그리고 D와 연결된 모든 것, H를 방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Y를 방문하게 된다. 자, 이런 트리, 그래프라고 해야 되나 트리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래프라고 할게요. 자, 이런 그래프를 너비 우선 탐색으로 했을 때는 간단한 구조예요. 그래서 방문하기가 굉장히 쉬운데 복잡한 구조의 트리가 나왔다. 복잡한 구조의 그래프가 나왔다.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 Q를 이용해 주셔야 돼요. Q를 이용하면은 절대 틀릴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Q를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방문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Q를 하나 그려놓고 처음에 뭘 방문한다? A부터 방문한다. 위에 루트니까 A부터 방문하겠죠. 어디서부터 방문해라 이렇게 써줄 거예요. 없으면 그냥 맨 위에서부터 방문하면 되는 거고. 자, A를 방문한 다음에 A와 연결된 모든 것들을 방문한다고 그랬죠. B, C, D를 방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B, C, D를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A는 할 일을 다 했어요. 너는 이제 장렬히 전사를 해도 돼. 그래서 A는 장렬히 전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B, C, D가 남았죠. 그럼 앞에 있는 거 B와 연결된 모든 것, B와 연결된 모든 것은 E가 되는 거죠. 그래서 E를 방문한다. 그리고 나서 B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Q니까 앞에서부터 빠지니까. 그 남은 거 C가 남아있죠. C와 연결된 모든 것 F하고 G가 되는 거죠. 직접 연결된 거 F하고 G를 방문하게 돼요. 그리고 C는 장렬하게 전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D가 남아있죠. D와 연결된 모든 것 바로 H 하나가 있죠. 그래서 H를 방문하게 돼요. D를 봤더니 이제 D는 장렬히 전사를 했고 그 다음에 E를 봤더니 E와 연결된 건 없어요. 그래서 E는 그냥 전사를 했어요. 그리고 F를 봤더니 Y하고 연결되어 있네요. 그래서 Y를 방문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뭐 할 거 없죠. 그러니까 너비 우선 탐색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너비 우선 탐색 같은 경우에는 Q를 이용해서 A 넣고 연결된 거 다 집어넣고 그리고 전사시키고 그리고 처음에 들어온 거랑 연결된 거 다 집어넣고 전사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여러분들 틀리지 않아요. 이거 간단한 그래프니까 그렇지 복잡한 그래프 나오면 되게 헷갈려요. 여러분들 Q를 이용해서 연습하는 거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비 우선 탐색의 결과는 A, B, C, D, E, F, G, H, Y다. 순서대로네. 근데 이거 복잡하게 넣으면 정말 복잡하다고요. A, B, C, D, E, F, G 이렇게 안 나와요. 오케이? 여러분들 꼭 깊이 우선 탐색, 너비 우선 탐색 꼭 손으로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데이터 입출력 구현 두 번째 시간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데이터 입출력 구현 두 번째 시간에서는 비선형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비선형 구조에는 크게 트리와 그래프가 있다. 트리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되고 그리고 순회하는 방법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의 종류 그리고 그래프의 방향성 그래프냐 무방향성 그래프냐 이런 것들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그래프의 깊이 우선 탐색 스택을 이용한다고 그랬죠? 너비 우선 탐색 Q를 이용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연습장 꺼내셔가지고 꼭 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